월요일 모두 까기 시간입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출판 기념회 최근에 여셨죠. 네. 대구 달서병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제가 그 대구 달서병에서 삼선 의원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국정 상황으로 제가 이제 지금 여당을 탈당해서 나와 네. 있는 입장 아닙니까? 뭐 지역민들이 뭐 난리죠. 네. 마무리를 좀 잘 해라 이래서 아마 뭐 출판 기념회도 지역에서 네. 했습니다. 요즘 뭐 정치의 계절이라서 출판 기념회가 많습니다. 출판 기념회 많고 의정보고대도 의정보고에 있고 뭐 예. 복잡합니다 지금. 네. 대구 민심 어떻습니까? 달서 쪽도 많이 대구 보셨을 민심은 것 같은데. 지금 예. 뭐 공천 물갈이 이 문제가 가장 화두죠. 네. 정치적으로 봐서는. 네. 대구의 국민들은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뭐 평소에도 한 5, 60% 교체를 했거든요. 예. 대구 경북은 이번에는 교체율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쪽에 특히 TK 그 뭐 무소속으로 나올 지금 현역 의원들 또 이준석 신당도 이제 또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더 또 예전하고 다르게 경쟁이 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준석 신당에서 대구의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분들이 이준석 신당 가기 좀 힘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아하. 오히려 무소속 나갈 분들이 그냥 많지 무소속으로 않겠느냐. 나간다. 예.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TK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게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만드는 신당하고 합치면은 호남 쪽에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대구 지역은 그래도 이 국민의힘 나오면 무소속 아니 우리 공화당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무소속이 지금 뭐 아마 컷오프 되는 분들 대부분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네. 뭐 자기 컷오프 되면 무소속 나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대부분 나옵니까? 그러면 정말 3자 4자 구도가 되는 거 됐네요. 3자 4자 구도 많이 나올수록 국민의힘은 좋아하죠. 아 더 좋은 겁니까? 좋아하죠.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민주당은 TK에서는 뭐 20% 선에 예. 딱 뭐 고정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55% 적게 네. 나도 55% 정도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 것은 뭐 앞으로 남아 있는 한 90여일 동안의 상황들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요동을 한 두세 번은 더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아마 주요 정치인들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여야 한 목소리로 통합을 외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이 현대사의 가장 큰 것이 산업화 민주화 아닙니까? 네. 그 민주화의 한 축을 이뤘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화합, 용서, 통합, 지역 차별 금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인권 네.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정치권 특히 정통 민주당을 개성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네. 또 여당으로 봐서도 제대로 통합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생각나는 그러한 100주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기억하는 뭐 DJ 정신하고 오늘날 이 정치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정적이라는 분들 다 사면 그렇죠. 뭐 전두환, 복권 노태우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때 뭐 판단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네. 정체적인 민주화 과정에서의 큰 역할을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통 민주당이 지금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민주당의 색깔, 가치를 지키고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한 지적일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다.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나 네. 민주화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이런 가치들은
그 지켜야 될 가치는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친윤, 비윤, 민주당도 뭐 친명, 비명, 또 이준석 위원장 신당 창당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 또 탈당 선언할 것 같고요. 뭔가 협치보다는 좀 분열로 가는 모양새긴 합니다. 선거 되면은 다 그렇게 자기 색깔 내고 왜냐하면 공천 문제가 맞닿아 네. 있고 또 친윤 비윤 문제는 거의 뭐 없어진 것 같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하면은 네. 거기에 반명계가 어떻게 합류를 하느냐 그래서 남아서 공천 싸움을 하느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총선은 항상 그러한 싸움들이 그러한 뭐 좋게 말하면 경쟁들이 있다. 네. 거기서 맞지 않으면 탈당해서 신당을 차리고 또 그러한 신당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염원했던 세상은 다시 멀어지고 세상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는 약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로 양쪽에 대한 비판이겠죠. 사실은 비판이다. 예. 그 윤석열 전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현 정부의 대통령을 직접 대놓고 뭐 비판하고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또 DJ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생 100주년으로 봤을 때는 양쪽 다 아쉽다라는 네,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비판이 더 날이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김정수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 인사 피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또 한동훈 위원장은 뭐 본인 못 알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인사 패싱 이렇게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뭐 그냥 못 알아보셨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뭐 전직 그 영부인이시잖아요. 전 영부인이 뭐 굳이 뭐 한동훈 위원장을 피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전에 황교안 전 대표 상황이 한번 있어서 뭐 고의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더 해보면 요즘 강폭 행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연 확장 행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집토끼, 산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두 가지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적인 결속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받았던 그 50% 가까운 그러한 지지를 만들어내는 거. 또 하나는 중도에 대한 그러한 흡수력. 뭐 이런 뭐 하나는 더 하면은 이제 지역 그게 그 중원 충청권에 대한 그러한 충청 강원권에 대한 그러한 그 확장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데 또 이제 신년회를 하니까 각 지역마다 가서 그 지역에 맞춤형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다른 어떤 비대위원장보다는 좀 빠르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을 믿고 가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죠. 자, 그러면 최근에 또 부산에 좀 일이 터지니까 10일, 11일 양일간 부산에도 간다고 하거든요. 엑스포 실패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사건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권 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확인도 하고 부산의 심상찮죠. 왜냐하면 전 대변인 여성 의원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장재현 의원이 부산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부산이죠.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의 민심이 조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민심을 어떻게 돌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가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할 겁니다. 뭐 아직도 부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 또 산업은행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산의 민심을 다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해서
중도 무당층도 소구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아마 30대 중반까지 네.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음흠. 그 파고들기 힘든 40대는 그냥 조금 움직임이 있지만은 30대 중반까지는 아마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네. 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하.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항상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섭에 의해서 민주당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번 주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신당을 차렸을 때 그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준석 신당 닷새 만에 지금 당원이 한 4만 명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빠른 속도 아닙니까? 속도 빠른 거죠. 예. 이제 당원들이 이준석 신당에 아마 20, 30, 40 세대들이 많지 않느냐. 예. 그건 하나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당선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은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청년 세대에 대한 바람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뭐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준석, 이낙연, 뭐 금태섭 다 합쳐서 제3지대 아주 큰 빅텐트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대표님께서는 아마 벌써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건지 아니면 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독자적으로 해가지고는 비례대표 두세 석까지는 정당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것이 합쳐졌을 때 지역구 특히 이 호남에서의 그 바람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는 호남에 있는 그 유권자분들의 선택적 지지 네. 이게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견제,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할 수 있겠다. 그래 됐을 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낙연 신당 또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신당이 합쳐졌을 때 네. 수도권 일부 호남 이런 지역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빅텐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각자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위원장이 비례를 좀 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좀 불쾌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낙준연대라고 해서 표현하던데 뭔가 흔들흔들거리는 거 아니냐. 낙준연대 예. 뭐 그 또 뒤에 정치판 잘 아는 김종인 위원장 계시잖아요. 아하 뒤에 있는 겁니까? 뭐 그분이? 정리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뭐 비례 따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비례대표 하다 보면 좀 시끄럽잖아요. 네. 지금 뭐 이준석 신당 안에서도 비례대표 때문에 시끄럽더라고. 뭐 1번 여성을 누구를 할 거냐 네. 뭐 이런 시끄러운데 그것도 합쳐놓으면 더 시끄럽죠. 단지 정치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성공하려면은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 많이 해본 이낙연 전 총리는 알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뭐 경험은 뭐 여러 가지 직책은 했지만 네. 경험은 좀 약하니까 뭐 조율을 하겠죠. 왜 서로 필요하니까. 그럼 낙준연대 키는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좀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잖아요. 이미 이러한 상황들이 한 6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인데 아무도 지금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양향자, 금태섭 등 뭐 다 합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같이 갈 것이다. 자, 또 좀 각 당이 지금 총선 관련해서 공천 뭐 위원장 구성도 하고 있고 또 인재 영입도 하고 있는데 먼저 공천위원장에 뭐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교수가 지금 국민의힘 공천위원장이 됐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임혁백 교수가 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영환 교수가 당내에서는 정치로는 처음 들어본 인물이다. 대법관으로 뭐 고려가 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권영세, 김기현, 김홍일 위원장하고 연수원 동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외죠. 의외다. 의외인데
아무튼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정치권이 아닌 네. 학자분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뭐 학계에서는 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인데 네. 저도 모르니까 네. 의외잖아요. 그렇죠. 조원진 대표님이 모른다면 저도 정치인은 찾아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니네요.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튼 비대위원장의 생각이겠죠. 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도 의회, 공천관리위원장도 의회, 이제 앞으로 선대위원장도 의회일 거예요. 아하. 그러한 큰 선거에서의 이 세 개의 자리가 의회에 그 사람들이 앉힌다는 것은 의회에 공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결국 공천 물갈이하고 또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예.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왔다는 거는 그런 공천 물갈이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전혀 그 정치권에 아하. 있지 않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예. 결국은 의회의 공천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대거 넣는 대거는 그러한 공천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네.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1년 6개월 여의도를 경험해 봤잖아요. 네.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야 정치 이래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본인의 크죠. 뭐 어떤 잘못 이런 건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은 윤석열 신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거는 뭐 지지율이 한 40% 이상 가면 가능하지만 그래 안 되니까 네. 아마 이번에 공천 물갈이 수순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자, 또 현안 좀 보면 쌍특검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고 내일 이제 본회의 때 재표결 되느냐 이게 중요해졌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권한쟁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표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권한쟁의에서 민주당의 시간으로 네. 총선을 끌고 가겠다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한쟁의 절차를 밟으면은 네. 이게 총선 공천 그쯤 뭐 컷오프 지나서 그쯤 돼서 표결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표결 했을 때 이게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19배 정도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하면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뭐가 공천이 좀 진행된다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송파의 김웅 의원 보세요.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떠들어도 네. 결국은 그렇게 저항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과연 그 기득권이 있는 그 지역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느냐. 국회의원들은요. 자기가 어떤 지금부터 행동은 자기가 당선되는데 모든 전력을 다하기 맞춰야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쉽지 않을 않겠느냐. 것이다. 왜냐하면 또 뭐 2년 정도 더 2년 반 정도 네. 남아 있는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그렇죠. 3년 대통령인데 남았죠. 뭐 정부에서 줄 게 많죠. 알겠습니다. 자, 이 총선 이제 93일 앞두고 있는데 조원진 대표님 오늘 출연이 아마 고정 출연 마무리가 될 고정 출연 마무리입니다. 너무 아쉬운데 앞으로 방송에서 또 민생 현장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기대하고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뉴스킹에서 총선 이슈가 있을 때는 제가 반드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조원진 대표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